공문서 바르게 작성하기 1강과 2강에서는 공문서 작성 관련 법령과 본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1강과 2강의 내용을 토대로 공문서 본문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선을 왼쪽 기본선이라고 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선을 오른쪽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요즘 본문의 첫째 항목은 제목의 첫 글자에 맞추어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첫째 항목은 왼쪽 기본선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 항목의 내용이 두 줄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줄부터는 해당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을 합니다.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하는 방법은 첫 글자 앞을 클릭하고 Shift 키와 탭 키를 동시에 누르면 됩니다. 둘째 항목부터는 상위 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두 타씩 옮겨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둘째 항목 기호인 가점은 첫째 항목 기호인 1점보다 오른쪽으로 두 타 옮겨 시작합니다. 셋째 항목 기호인 반가로 1은 둘째 항목 기호인 가점보다 오른쪽으로 두 타 옮겨 시작합니다. 넷째 항목 기호인 반가로 가는 셋째 항목 기호인 반가로 1보다 오른쪽으로 두 타 옮겨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위 항목은 상위 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옮겨 시작합니다. 특히 반괄호 항목 기호가 괄호 항목 기호보다 상위 항목 기호임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령과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교육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에 주로 문서 작성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관련 내용은 교육활동에 대한 법령이나 또는 외부 기관의 요청 공문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관련을 적을 때는 관련, 쌍점, 한타 띄우고 이 문서의 작성 근거를 적습니다. 관련 내용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위 항목 기호를 사용해서 작성합니다.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하였는데요. 내부 결제 문서인 경우에는 무엇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외부 발송 문서인 경우 보고합니다, 제출합니다, 송부합니다, 보냅니다 등으로 작성합니다. 공문서 작성 방법에 대한 연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하고 아래 다음이나 아래를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는데요. 굳이 다음이나 아래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세부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발제 내용인데요.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만으로 표현의 본뜻은 충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을 꼭 표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날짜와 관련된 제목으로는 날짜, 일시, 기간이 있는데요. 날짜를 나타낼 때에는 연, 월, 일 대신에 온점으로 나타냅니다. 날짜를 나타낼 때는 날짜, 쌍점, 한타 띄우고 연, 점, 한타 띄우고 월, 점, 한타 띄우고 일, 점 바로 뒤에 괄호를 쓰고 요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시는 날짜와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시간은 시와 분은 생략하고 쌍점으로 나타냅니다. 또 24시각제로 작성합니다. 쌍점의 앞과 뒤는 띄지 않습니다. 제목 다음에 쌍점 뒤는 한타를 띄우지만 시간을 나타낼 때 쌍점은 앞과 뒤를 띄우지 않습니다. 기간을 나타낼 때는 물결표를 사용합니다. 물결표에 앞과 뒤는 띄지 않습니다. 시작 날짜의 연도와 마지막 날짜의 연도가 같을 때에는 마지막 날짜의 연도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일시는 날짜와 시간을 의미하는데 날짜만 나타낼 때에는 이 제목을 날짜로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제목을 일시로 적을 때는 날짜와 시간을 꼭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내고 숫자 다음에 괄호 속에 한글로 나타냅니다. 금액을 나타낼 때 아래와 같이
금 다음에 한타를 띄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금액을 나타낼 때는 처음에서 끝까지 한타도 띄지 않고 붙여서 씁니다. 보통 참고와 참조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고는 살펴서 도움이 될 만한 재료로 삼음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참조는 참고로 비교하고 대조하여 봄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참조는 두 가지 이상을 비교하고 대조하여 본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공문서 작성 방법은 인터넷에서 공문서 작성 방법을 참조하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인터넷에서 공문서 작성 방법을 검색해서 여러 자료를 비교 정리하여 보라는 의미입니다. 붙임은 본문의 마지막 줄 바로 다음에 작성을 하거나 또는 본문의 마지막 줄 다음에 한 줄을 띄우고 작성합니다. 붙임은 왼쪽 기본선부터 시작하여 작성합니다. 붙임 뒤에 쌍점을 붙이지 않고 붙임 뒤에 두 타를 띄우고 첨부물의 명칭을 적고 한타 띄우고 첨부물의 수량을 적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첨부물이 하나일 경우에는 항목 기호를 적지 않습니다. 첨부물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항목 기호를 적어줍니다. 마지막 첨부물 뒤에는 두 타를 띄우고 끝자를 적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또 별도 첨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별첨은 직인 또는 도장 등이 찍힌 원본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보내는 자료입니다. 본문 작성의 마지막에는 끝자를 적어주는데요. 본문 작성이 마치면 마지막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고 두 타를 띄운 후 끝자를 적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붙임의 경우에도 마지막 첨부물 끝에 두 타를 띄우고 끝자를 적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날 때에는 다음 줄에 왼쪽 기본선으로부터 두 타를 띄우고 끝을 적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붙임의 경우에도 첨부물의 수량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날 경우에는 다음 줄에 왼쪽 기본선으로부터 두 타를 띄우고 끝을 적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마지막이 표로 끝난 경우에는 왼쪽 기본선으로부터 두 타를 띄운 후에 끝자를 적고 마침표를 찍으면 됩니다. 한 가지 표 작성 시 왼쪽과 오른쪽의 테두리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문서 본문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쌤매 채널의 공문서 바르게 작성하기 3분의 1편과 3분의 2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